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솔라나 ETF 신청 디지털 자산 확대 시동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블랙록을 따라잡기 위해서 드디어 참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ETF를 신청한 건데요. 자, 월가를 대표하는 이 금융사 모건 스탠리가 이 블랙록의 이런 독주를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솔라나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추진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6일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가격을 추정하는 ETF 출시를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직접 디지털 자산 ETF 출시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몇몇 ETF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랙록의 이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가장 대표적이죠. 작년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ETF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자금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을 받고 많은 자금들을 또 끌어들이고 있죠. 네, 압도적으로 지금 블랙록이 가장 많은 자금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ETF보다 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제 다른 월가에서도 참지 못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블랙록 따라서 지금 모건 스탠리도 들어오고 있고, 뭐 다른 이제 그 금융사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금융사들이 ETF를 많이 출시하면 출시할수록 ETF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많은 그 각 금융사들의 고객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을 또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솔라나 ETF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을 보통은 하는데 이제 솔라나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차별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블랙록에서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게 솔라나나 뭐 XRP 이쪽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아무래도 차별성을 좀 두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뭐 가장 기본적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솔라나를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솔라나 ETF는 이미 이제 다른 곳에는 있지만 이 블랙록에서는 아직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솔라나에 대한 자금들이 뭐 이래서 많이 들어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하루 만에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면서 이 3개월 만에 최고 유입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블랙록이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블랙록 쪽으로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죠.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총 6억 9,72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10월 초 이후 가장 강력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기조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ETF에서도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죠. ETF는 조금 후행적으로 많이들 움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상승하려고 하면 그때 좀 들어오는 자금 유입 들어오고, 이제 하락을 하면 그때 하락하는 거에 맞춰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크게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양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 3개월치 이번 10월 달에 들어왔던 이 최고치 정도까지 이제 거의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그 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의미 있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엔 개미들이 던질 때가 저점이다라는 게 지금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개미들이 계속해서 이제 던지는 시점이 어디였냐면 이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횡보장이었을 때, 이때 거의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엔 이때 이제 매집을 조금씩 하고 이제 상승으로 지금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94,000달러 선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선을 아마 또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근데 뛰어넘게 되면 이제 10만 달러 선까지 쭉 저항선 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저항선 10만 달러 선이 여기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고, 만약 10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던질 때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이제 센티멘트 암호화폐 시장을 통상적으로 이제 고래와 상어 투자자의 움직임을 따르며 개인 투자자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보통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BTC에서 1만 BTC를 보유한 고래와 상어 집단이 지난 12월 중순 이후 총 56,227BTC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거죠. 12월 중순이면 이제 가장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 한 가운데죠. 그때 이제 매집세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 과거에 이 형태들 12월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 고래, 보라색 고래들이 살짝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들 중요했었고, 이제 가격이 올라오니까 살짝 매도세가 나오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색 고래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그 전부터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물량들을 이제 개인 투자들에 대해 일부 전가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심리가 호전되면서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점차 증가하는 것들은 우호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이제 강한 매수세들이 떠받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보여집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매도 고갈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 이 지정학적 이슈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시장은 11월 9일 이직 보고서와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선제적으로 이미 반영을 되고 있고, 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 또한 시장에 영향을 일부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에 대한 가격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마인 6억 500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 추가 스테이킹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25억 달러 돌파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마인이 최근 6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예치하면서 스테이킹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스테이킹을 전문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을 좀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마인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몰래 비트코인 축적 석유보다 무서운 변수로 급부상이라는 기사인데요. 베네수엘라 제가 이제 한번 기사로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축적해왔을 가능성, 비공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축적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장부상 240BTC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마 제재 회피 과정에서 훨씬 큰 규모의 비트코인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은 것들이고, 이것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이제 은닉을 했을까를 추측을 하는데, 추측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60만 BTC 정도를 축적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 60만 BTC를 축적했다면 스트레티지 다음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 양들이 만약에 이제 그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제 점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다음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까지 꽤 이제 공백이 생길 건데, 그 공백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은 잠길 가능성,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이건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 움직임 94,000달러선 중요한 저항선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최근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극단으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음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아무튼 양으로 조금 전환되려고 하는 기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상승한다면 아마 양수로 완전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 추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매집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아마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저점 부분. 이렇게 극단적 공포 상태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이 높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공포지수도 이제 반등을 했어요. 44까지 올라왔고, 이제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상태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탐욕이나 극단적 탐욕까지도 갈 가능성들도 있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과연 이제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을지. 그래서 등락 항상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파동이 있고, 그 파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려의 움직임도 있는데, 연초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 비트코인 거래 투자자들 거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소에 거래들의 유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왜 이제 들어오느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팔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들의 움직임들은 12월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큰 거래들은 있었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살짝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지만 고래들이 이제 만약 계속 판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조심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선 반등세가 조금 10만 달러까지는 나올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데 그 이상까지는 이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매수해주지 않으면 그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꾸준하게 트래킹하면서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